물이 흐르는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땅, 습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생명체를 키우는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 습지. 자연의 콩팥이라 불리기도 하는 생명의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뻘냄새 향기, 바다 향기였잖아요. 지금은 바다의 향기가 아니고 바다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댐 생기고는 며칠 죽었어요. 물이 들어가서 놀다가 물이 너무 차가웠고. 서서히 병들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습지. 습지는 지금 인간에게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죽음의 경고입니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이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의 연안습지 최초로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순천만에는 멀리 미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천 생태 전문가인 피터 볼스터. 그는 순천만을 지키려는 지역민들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들을 여전히 위태롭게 만드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Dams disrupt the natural flow regime in order to store the water. And that may seem like a good thing to do if you need the water for later on, either for irrigation or for hydroelectricity. However, what that does is it disrupts the natural cycles that the native species are used to.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 습지임을 자랑하는 순천만. 그렇다면 이곳은 댐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일까요? 순천만 8개 어촌계 중 하나인 화포마을. 토박이엄인 김황동 씨는 10여 년 전부터 순천만을 거쳐 바다로 흘러드는 물의 온도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민물만 내려올 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시려울 정도죠. 발이 시려울 정도. 예. 이게 그냥 갑자기 들어가면 막 차가요. 그럴 정도예요. 물이 이렇게 차가워지기 시작한 것은 상사댐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뀌자 수온에 민감한 어패류들이 떠났습니다. 어장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다 나가불고 이제 노인들 좀 살다가 나이를 드시니까 이제 다 못 오는 거죠. 힘이 들어서.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온 거차마을. 이곳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하던 갯벌은 눈에 띄게 기운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바닥이 좀 창고밭입니다. 옆에가 창고밭. 우리가 저 174헥타인데 창고밭이 한 70헥타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전혀 거기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순천만에 낙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못 느껴도 그 고기라든가 폐류는 더 느끼죠. 실제 낙지 같은 거는 민물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뭐 짱뚱어나 그건 조금 민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종은 살기만 해도
순천만은 사람이 미처 몰랐던 때부터 오랜 속병을 알아온 것입니다. 그 병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이 10년 이 상태로 10년 이상 간다면은 순천만이라는 데는 아예 꼬막이라든가 폐류는 없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사댐은 1991년 순천만 상류에 들어섰습니다. 주암댐의 보조댐으로 적은 양의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사댐에서 방류된 물은 이곳 이사천을 거쳐 순천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하천 인근 주민들 역시 댐 방류수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재미도 이젠 예전만 못합니다. 댐 생기기 전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죠. 고기가. 근데 이제 댐 생긴 대로 고기가 댐에서 찬물이 엄청 차봐요. 이거 지금 현재 뭐 손에 물 담가보면 막 여기까지 내려와도 엄청 차. 저 위에 저 상사 농협 앞에 거기서 여름철이면 되게 물놀이를 많이 하거든. 일부는 모여서 물이 차봐서.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 물이 너무 다 차와가지고. 여름이면 이사천에서 몇 감고 놀던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지면서 물놀이 인명사고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따시니까요. 예.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댐 생기고는 며칠 죽었어요. 물이 들어가서 예. 놀다가 예. 물이 너무 차가갖고 아마 그래갖고 그 심장마비 죽은 것 같아요. 지난 8월 취재진은 이사천의 수온을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1년 중 물이 가장 따뜻할 시기. 수온은 20도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하천 동천. 같은 시기 이곳의 수온은 이사천보다 7도가량 높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천은 자연하천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산골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가열됐다고 할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온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런데 이사천은 상사댐의 방류 현상 때문에 꾸준히 동천보다는 낮은 온도를 유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사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거 냉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고기가 완전 절말이 돼야 할 거인데 고기가 숙여져야 될 텐데. 예, 이거 못 오잖아요. 이건 이제 못 해먹어요. 이것은. 마을 주민 동네 분들 몇 분 정도 차가워진 물에 몸살을 앓다 여물지 못하는 벼. 쌀농사를 포기하는 주민도 늘었습니다. 그냥 냉이 입어 불고 저 나무가 잘 되고 있는 게 나무를 심어 불지. 냉이 요렇게 입어 불고 피해가 무지 많이 불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안 심어 불고 지금 주로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 불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순천만의 수온을 관측했습니다. 댐 물이 방류되면 어패류의 산란기이자 모내기철인 5, 6월의 수온이 10도를 겨우 웃돌기도 합니다. (3년) 전부터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 연구팀은 주암댐과 상사댐 그리고 순천만 일대 25개 지점에서 1년 동안 표층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만 초입부의 여름 수온이 바닷물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도 차가 났나 또 그래프로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란기 시기 때에는 그 수온의 1도의 온도 변화도 그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이 돼서 여기서 정확하게 온도차를 구하고 온도차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온도차가 순천만 생태계의 물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꼬막,
낙지, 뭐 이런 저서 생물들 예, 있죠. 예. 저서 생물의 피해 정도. 그래서 피해 정도가 번식기일 때냐, 예. 번식기일 때냐, 그냥 성장기일 때냐 예. 구분을 해서 만약에 번식기일 때 특이하게만 나타난다, 그럼 번식기 때 좀 상류에서 주의를 해주면 되고 예. 성장기 전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의 관리를 화학물질 중심. 차가운 댐 방류수로 인해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순천만. 관찰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얼마 피해가 있다, 물 언제는 보내지 마라. 갈대 지금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갈대가 또 번식하면서 더 퇴적물의 그 축적량을 더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패류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게 퇴적물이 많이 축적되면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 민물이 더 많이 들어차 있게 되면은 결국 염분도도 달라지게 되면서 영향을 많이 주겠죠. (8,000년의) 시간 동안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들고 나며 순천만이라는 풍요로운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그대로지만 강에서 내려오던 물의 흐름은 댐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대대로 순천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물은 여전히 깨끗하지만 갯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짱뚱어. 예. 이거 이제 망둥어. 예, 예. 우리 지역민들은 그래요. 자, 과연 이대로 앞으로 20년 후에 가면 우리 순천만은 말 그대로 인공 바다가 된다. 인공 저수지가 될 거다. 왜? 이렇게 민물 많이 유입되지. 저수연 저염도 되지. 뻘 없어지고 깔때 잡으면 바로 말 그대로 이건 저수지는 밖에 더 돼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실정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민들은 순천만의 심상치 않은 변화들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한 뒤에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에서는 6개의 댐이 하루에 250만 톤가량의 물을 걷어갑니다. 물이 줄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고 강 폭도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여름이면 섬진강 중류에는 낚시꾼들이 모여듭니다. 섬진강의 명물, 은어를 찾아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은어 낚시는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다른 녀석을 유인해서 잡습니다. 어린 치어일 때 바다로 나갔던 은어들은 봄에 강으로 올라와 여름을 납니다. 가을까지 살아남은 은어는 산란을 한 뒤에 생을 마감합니다. 향도 요즘 맡아보면 금방 잡아놓은 고기는 수박향이 납니다. 5월부터 산란 전인 8월까지만 허용되는 섬진강 은어 낚시. 작년 여름 은어가 집단 폐사했던 탓인지 올해는 입질이 영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올해는 섬진강이 좀 조항이 부진해가지고요. 좀 산청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산청 경호항 쪽에 그 은어 낚시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여름, 숨막히는 더위에 은어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물도 쉽게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난해 여름 섬진강의 수온은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요? 2012년에도 8월 수온은 30도에 육박했는데요. 지난해는 8월 내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실제로 섬진강에 사는 은어가 줄어들면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은어는 이렇게 양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어가 살기 좋은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 가장 오리지널 적정 온도라 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조금 허용 범위는 수차이 됩니다. 이제 단지 16도에서부터 25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은어는 수온이 16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되는 9월, 10월경에 산란을 하는데요. 특히 알이나 치어 상태에서는 작은 수온 변화도 치명적입니다. 수량이 줄면 당연히 수심이 낮아지고 또 속도도 줄면 아무래도 이제 햇빛이 내려지면 그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어가 뭐 특정한 시기에 죽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유랑을 갖다 원래대로 복원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은어가 이제 지나가거나 사는 서식처에다가 훨씬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딴 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이패스하는 이런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탐진강 상류에 들어선 장흥 다목적 댐. 하루에 최대 35만 톤씩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총 저수량이 2억 1만 톤 가까이 됩니다. 댐 아래 장흥전도 한때는 수많은 은어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엔 여름이면 낚시로 하루에 20-30마리씩은 거뜬히 잡아 일본에 수출까지 했었다는군요. 댐 막은 뒤로는 확 떨어졌죠. 그리고 저 밑에 저 보가 제일 문제예요. 이 밑에 보가. 가보면 세면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어가 지금은 많이 작년에 같은 데 은어는 거의 못 봤어요. 작년에 가물었거든요. 은어의 치어 방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탐진강에 댐이 생긴 뒤로는 은어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도 장흥천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레미랄지 다슬기가 서식을 못 한다고요. 왜 이런 데서 못 살까요? 왜 이제 저기가 침전물이 이끼가 그냥 파란 그런 돌이끼면 그걸 먹고 사는 은어랄지 피레미나 다슬기가 그걸 먹고 사는데 그 후에 이렇게 침전물이 덮어버리니까 서식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서식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마철이면 강물이 불어나 자연스럽게 강 바닥을 씻어줬는데요. 댐에서 물을 가둬놓고 조금씩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서 침전물이 점점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침전물이 이만큼씩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홍수를 유발시켜서 그것들을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죠. 강은 늘 일정하게 흐르진 않습니다. 물이 적게 흐르는 저수위와 물이 많아지는 고수위가 1년을 주기로 거의 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강에 사는 생물들의 생애 주기와도 밀접합니다. 하지만 댐은 강과 하천의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물이 하천에 어떤 때는 홍수기 때는 많이 흐르고 갈수기 때는 적게 흐르고 이런 것들을 유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중에 이제 물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지역의 기후 특성이나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그런 특성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거기에 맞춰서 자연 환경이 그리고 하천 환경이 형성돼 왔는데 그게 이제 댐을 만들고 인간이 하천 유량을 통제하면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강진의 옛 이름이기도 한 탐진강 하류.
탐진강을 중심으로 9개 고을의 물줄기가 흘러들어 바다와 만나는 곳에 구강포가 있습니다. 포구는 한때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주민들은 구강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탐진강 물줄기를 댐이 막아서면서부터입니다. 9개 골짜기, 구강포 9개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전부 차단돼 버린 거예요. 강에서 풍부하게 내려오던 물이 줄어들면서 강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강의 퇴적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갯벌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냄새가 많이 나요. 옛날에는 뻘냄새, 향기, 바다 향기였잖아요. 지금은 바다의 향기가 아니고 바다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구강포를 끼고 있는 구로마을. 바닷길을 따라 오가던 옛길이라는 뜻을 지닌 전형적인 갯마을입니다. 하지만 한창 갯일로 바쁠 시기에도 마을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백합도 없고 그전에 꼬막도 있었고 반지락도 있고 개두도 있고 대합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기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있는 것은 뭐냐 해파래만 아주 여기저기 둥둥 떠댕기고 벌어먹을 길이 없어요. 맘 먹고 펄 동안에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 구로마을로 시집을 와 40여 년 동안 갯일을 해왔다는 유길림 씨. 가진 것 없는 갯마을 안악에게 갯벌은 든든한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호미 하나 들고 나가면 하루에 조개 5자루는 넣근했습니다. 그때는 벌이가 잘 되니까 한 살 하면은 70만 원도 넣고 120만 원까지도 찾았어요. 맛을 많이 게. 그런데 올해 개장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밖에 파상 몰라고 있으니까요. 바다에도 안 댕기니까. 유길림 씨에게 갯벌은 목숨과도 같은 삶의 터전입니다. 마르지 않는 곡간 같았던 갯벌 덕분에 사남매 자녀들에게도 부족하나마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다 결혼식 마치고 이제는 막 파갖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 나오면 그걸로 애기들 학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학교 댕긴 게 이제 노트도 사라고 주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았죠. 그래갖고 사남매를 지금 길러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그 노력한 것은 애기들 같을 때가 제일 좋았지. 댐은 이렇게 물길과 함께 갯벌의 기대사는 생명들의 살 길마저 막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탐진강의 댐이 들어선 뒤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갯벌은 강진만 해역에서만 803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탐진댐이 정말로 필요했다 하면 상시적으로 민물을 흘려 내려줘야 됩니다. 가물 때는 물을 안 줍니다. 장마 때는 물을 줍니다. 정말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지 않아요. 속이 타는 강진만 어민들. 갈수록 어족 자원이 메말라가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속담이 말이 앞집 짓고 뒷집 또 내려간 사람 아니냐 이 사람 말인 거더라. 당신들로 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 뭐 돈이라는 거 사니까 그런 게 당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그럼 영역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그걸 탁 터버려봐라. 당신들한테 뭐라고 한 거냐 우리가. 3년 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강진만을 찾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마침내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 없이 중지하는 그저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수부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해수로 하면 해수만 하면 할란다. 해수부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그 얘기예요.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게 자기는 따로 할란다. 환경영향평가를. 그러니 군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피해 영역 조사는 따로 해라. 수자원공사가 뭐 수자원공사가 우리가 뭐 돈 몇 억이 없어서 영역 안 해준 것이 아니고 같이 합의가 안 돼서 못 해준다. 이게 몇 년 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금강 상류를 맡고 있는 용담댐. 국내 댐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저수량을 자랑하는 이 다목적 댐이 들어서면서 68개의 인근 마을이 수몰되기도 했습니다. 풍부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젖줄이 되어 예부터 풍요의 땅으로 불렸던 금강유역. 주민들은 비단결처럼 흐르던 금강을 댐이 망쳐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가 도자갈 밭인데 그 밭이 없어졌어요. 그냥 저 흙물이 다 세고 해갖고 다 없어져 버렸어야죠. 그냥 마셔도 될 만큼 맑았던 강에는 전에 없던 물풀이 이상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물이 시궁창이나 막 이런 데서 크는 거잖아요. 저게 이게 진짜 이게 시궁창이지 이게 말 그대로 금강에서 자기들 뭐 1급수 2급수 따지는 물이냐고.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지. 주로 고인물에서 잘 자란다고 알려진 청태가 진흙밭이 된 강바닥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수구에서 자라는 이게 청태라고요. 해금이에요, 민물. 그 옛날에는요, 댐 막기 전에는 홍수가 한 번씩 나면은 급류가 막 휩쓸려가지고 막 먹었던 풀도 때려놓고 나무도 때려놓고 싹싹 이 바닥을 닦아줘가지고는 깨끗해가지고는 고기도 잘 크고, 그러고 물이 막 휩쓸려가면 막 바위가 덜렁덜렁하니까 밑에서 새끼도 까고 그러는데 지금 댐막은 흐르는 미금이 세고 해갖고 뻘밭이 돼버렸어요. 바위가 안 보여요. 허가 구역이지만 그물에는 물고기 대신에 이렇게 물익기만 무성합니다. 이렇게 많이 갱겨 이렇게. 여기서 계속 배가 요거 갱겨가지고 도저히 뭐가 이렇게 여기서 프로펠러에서 이게 갱겨가지고 이게 돌아가도 물을 회전을 못 시켜서 안 나와요. 배가 가만히 있어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나서 여름에 이 관광객들이 관광 특허로 감동풀하게 돼 있는데 관광객들이 안 와요. 이 물을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안 와요. 물이 풍부하던 시절엔 청정 1급수에서 산다는 다슬기가 지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에서 내려보내주는 물이 줄어들면서 다슬기도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빈 조개 껍데기만 수북히 쌓여 풍요로웠던 강의 모습을 그나마 짐작케 합니다. 제가 한 300kg씩 잡았어요, 새끼임이. 그래갖고 새끼에 150kg 방류하고 150kg 갖고 왔어요. 그때는 한 키로당 댐 맞기 전에는 한 7,000원씩 갔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8, 90만 원 벌었죠. 그때는 괜찮았었죠. 댐 맞고는 확 그게 덮여가지고는 못 잡아요. 많죠. 엄청 많죠. 그냥 새카마냐 그냥 뭐 예를 들어 꽉 댐에서 강물을 가둬놓지만 말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홍수처럼 대량 방류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돌이? 예. 이만한 돌이 있죠? 비가 옛날에는 많이 오면요, 그 나오면 다슬기가 어떻게 많던가 하여튼 눈이로 보이고 밤에는 걸어 다니지를 못했어요. 다슬기가 밟혀서 그게 막 깨져가지고 발벗김이 맨발을 벗고 못 돌아다닐 정도가 많았어요. 다슬기 작업은 둘째 문제고 일단 강이 예전같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강이. 그리고 물량도 예전에는 이게 진짜 엄청 많은 물량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수천, 수만 년 동안 흐르던 금강의 물길을 막아서고 있는 댐. 때론 빠르고 때론 느리게 굽이치던 강은 그 역동적인 흐름을 잃어버리면서 생명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댐을 만들 때부터 본래 강의 주인이었던 이 생명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댐의 목적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목적 댐 하셨습니까? 다목적 댐은 가장 중요한 게 생활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하천 유종수 공급하는데 이런 것들 하루를 보내면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발전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계획된 양이 있으면 그 양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좁은 땅에 많은 댐을 건설한 것이죠. 지금 80년대 이후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더 이상 댐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자연택을 돌려줘야만 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이게 국토를 바로 관리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는데 물 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래 되면.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그거는 자연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댐을 건설한 미국. 1964년 매키지강 상류 윌메이트 계곡에 쿠거 댐이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제방이 높습니다. 높이 150m의 댐. 그만큼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이는 커집니다. 본래 강의 수온은 계절에 따라 0도에서 30도까지 오르내리는데요. 댐에서는 4도에서 5도 정도의 찬 물을 연중 방류했습니다. The problem was very serious. We basically had no wild spring Chinook salmon coming to the South Fork Mackenzie River at all. None. They would not use this river at all because the water temperature was not right for them. Within that facility. What does that structure? 댐 관리 주체인 미 공병대는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제방 안쪽에 취수탑을 추가로 건설한 것입니다. 2년에 걸쳐 댐의 물을 모두 빼내고 1년간의 공사 끝에 이 취수탑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원하는 수심에서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해 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Openings in between and spill water between them from different elevations. We can put them all the way to the top and spill water underneath them if we need to. 취수탑이 생기기 전에는 햇빛의 영향을 받기 힘든 차가운 저층수만 국어댐에서 방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온 조절용 취수탑이 건설되면서 계절별로 자연의 온도에 최대한 가까운 물을 방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Well, these endangered spring Chinook salmon require different water temperatures to support different parts of their life. They need a certain water temperature to tell them that it's time to migrate from the ocean up to the river. They need a certain water temperature to lay their eggs in. The eggs need a certain water temperature to grow and develop in. And when the eggs hatch, the young fish need a certain water temperature to help produce the food that they need to grow in and leave. 온도 조절용 취수탑 설치로 강의 본래 수온을 되찾은 맥킨지강. 강을 떠났던 연어와 송어들도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산란지까지 가는 길을 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 공병대는 댐 아래까지 올라온 연어들을 포획해 산란지인 댐 안쪽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치어들은 이곳에 따로 모아 방류합니다. 수력 발전 터빈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So the result of that process basically is reconnecting the river with the riparian habitat,
which in turn there are associated important geomorphological processes that occur. The end result of that is providing additional fish habitat in the end when we mimic what occurred before these dams went in terms of mimicking the natural hydrograph. Temperature right now 35. 취재 당시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꽤 더운 날씨였는데요. 쿠거댐 안쪽 표층수의 수온은 20도 정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번엔 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표층수와 저층수를 섞어 전기를 생산한 뒤에 방류한 물의 온도는 어떨까요? 13도입니다. 냉수성 어종인 연어나 송어가 살기에 적절한 수온이죠. 강 하류에는 어류의 부화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나 송어를 일부 포획해 부화시킨 뒤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댐으로 인해 줄어든 어류의 개체 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The water goes down into a generator. There's a power generator down there about 2 miles. Yes. Then the water comes back to the river. 쿠거댐이 들어서고 물고기가 사라지면서 한때 지역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맥킨지 강에서 낚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 씨. 일거리가 줄어 한동안 애를 먹었지만 최근엔 부쩍 바빠졌다고 합니다. 낚시 가이드도 늘고 있습니다. Where the people all of a sudden couldn't afford to come fishing, hire a guide. But other than that, but it's been picking up here the last couple of years now from that down we had. 맥킨지 강은 이렇게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의 낚시터로도 잘 알려진 옛 명성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For the salmon, well, they come in it's the spring rut season. They're starting to get them by May. Right. See, May, June, July, yeah. 취재진이 찾았던 9월은 시즌이 아닌데도 플라이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Catch my very first fish from a fly fish adventure. It was great. Great. Awesome. How many did you guys get? We caught 3 totals. It's an exciting opportunity to come down through here. This is awesome. 댐이 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가는 맥킨지 강.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길이 보였습니다. 한편 글렌 캐니언 댐이 있는 콜로라도 강에서는 놀라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수문을 일제히 개방해 하루 동안 초당 최대 12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한 것입니다. 통계를 토대로 강에 인공적인 홍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Written a new chapter in Colorado River history. It's a chapter that we're all co-authors of. 이 방류로 콜로라도강 상류에 쌓여있던 약 5억 톤 규모의 퇴적물이 함께 방출됐습니다. 미 개척국은 수력 발전량 3분의 1가량을 줄이고 2020년까지 강의 유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류를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The dam at the upstream end of the Grand Canyon, it has cut off the supply of sand to the river. And so downstream of the dam, the river keeps washing the sand away, but there's no sand coming in from upstream to replenish it. Anyway, they've conducted some experiments to try to rebuild those sandbars, and those experiments have been successful in the short term. So right after the experiment, you will see an increase in the sandbar volume, but over time, those sandbars will continue to erode unless they can keep replenishing them.
로키 산맥에서 발원해 장장 2,300km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 이곳에서 댐으로 인해 무너진 강 하구 생태계 복원에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에 따라 마치 DNA처럼 오랜 세월 저마다의 강에 새겨진 물의 흐름. 이 흐름을 교란시키는 것은 생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미국 태평양 연안에 자리 잡은 워싱턴주. 이곳에서도 댐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 철거 작업이 진행돼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워싱턴주의 명소 올림픽공원. 올림픽 산맥에서 흘러내린 11개의 하천은 태평양에서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들에게 최고의 서식지였습니다. You can hike around in here, and that's probably likely where you'll see salmon right now. 엘화강은 이곳 올림픽 공원을 흐르는 강 중 유역 면적이 가장 큰데요. 20세기 초반 이 강엔 2개의 거대한 댐이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이 댐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화강 상류에 자리 잡은 글라인스 캐년 댐. 개인 발전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댐을 정부가 사들여 철거하고 있습니다. 64m 길이의 댐은 절반 정도 철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 토목기사들의 자랑이었던 대형 댐을 이제 그들의 손으로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I spent most of my career building power plants. This is the first one I've been on where I had to tear them down, but it was a great job. Scientific investigations, hydraulic investigations, replanting programs, and just been a great job to work on. It's going to be my retirement job. 이 댐에서 56km 정도 아래에 있었던 엘화 댐이 지난해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The Elwha Dam was removed first, and in about 12 months we had that completely removed. And we noted right away that fish were able to move up the river the additional 8 miles up to the ranger station, which is just below where we are at this present location. 대대로 엘화강 하류에서 삶을 꾸려온 클라란 부족.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인디언 부족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Planning on this dam removal for quite a while back because of the fish, and then they put in 2 dams up there, and that's where our people used to go for the fishing and hunting and everything, like I was telling him. And it became a park, and then we were no longer able to go up there anymore. 1913년에 완공된 엘화 댐은 클라란 부족이 신성하게 여기던 숲을 수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던 연어들이 산란지로 돌아오는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The river is the circulatory system of this larger landscape. And when you disturb that circulatory system, when you break the connections among the parts of that circulatory system, the system collapses. It changes. It changes in ways that affect all of the biology, including the biology of humans that live in that landscape.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댐.
엘화강 복원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지 20년 만에 강은 다시 예전처럼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한동안 엘화강에서 자취를 감췄던 연어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For 100 years, we had 5 species of salmon and 2 other anadromous fish, the bull trout and the steelhead, that weren't able to make it up into 70 miles of habitat that were blocked by the Elwha Dam. In the year following, or actually in the months following Elwha Dam removal, we had the first Chinook salmon actually make its way past the Elwha Dam site successfully for the first time in 100 years. (21세기) 들어 미국에서는 1년에 평균 50여 개의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된 댐만 1,100여 개에 이릅니다. 엘화댐이 철거된 지 2년째. 강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퇴적물은 하구에 모래톱을 만들었습니다. 홍수로 떠내려온 나무나 바위도 손대지 않습니다. 여름에 연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댐 철거 후 3,000마리 정도로 늘어난 엘화강의 연어는 20년쯤 뒤에는 40만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어의 회귀는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140여 종에 달하는 생물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반가운 변화는 엘화강 하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 하구 습지로 다시 돌아온 생물들은 새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신음하던 습지가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I'm pleasantly surprised to see what's happening here. Sure, it would be nice to have the surf because the surf was so good. It was some of the best surf in the country. But to see this beach come back, to see the habitat come back, to see people caring for the beach. 물이 흐르던 길. 이곳에 사람과 자연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엘화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자연에 대한 배려 없이 현대 문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을 마음껏 늘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생태계를 위한 물의 양을 먼저 배분한 뒤 남은 범위 안에서 인간이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overnment is there to improve the well-being of all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if the people who are making profit from the dam have been able to make that profit for a very long time at the cost of other members of that society, and then it's time to rebalance that. And so this rebalancing is the challenge that we all face. (8년) 전에 완공된 장흥댐. 우리나라 댐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것으로 미국 쿠거댐처럼 수심별로 물을 선택해서 방류할 수 있는 취수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생태계를 위해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심별로 선택 취수가 가능한 문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심별로 다른 수질을 가지고 있는 댐 내 호소수에서 가장 수질이 양호한 층의 물을 취수해서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용수 공급수의 수온 조절도 가능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2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댐은
대부분 장흥댐과 같이 수온 조절이 가능한 취수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의 모든 시설은 오로지 더 많은 물을 통제하고 독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예년에 비해 가물었던 지난 여름, 저수 용량이 1억 9천만 톤에 달하는 장흥댐이 확보하고 있는 물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댐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힘차게 흐르던 탐진강 상류는 마치 개울처럼 잔잔하기만 합니다. 목이 타지만 속 시원한 해갈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 운영 룰 자체, 댐 운영 규칙 자체에 그 하천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비가 100이 왔다고 하면 하천에 최소한 얼마를 흘리고 그리고 댐에 얼마를 가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0% 다 가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하천법에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천법부터 좀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강의 유량을 완벽하게 통제해 항상 일정한 수량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 하천 관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강은 단순한 물기르기 이전에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며 바다로 흘러가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빠르고 때론 느리게 굽이치며 깊이와 넓이가 다양한 강바닥을 만들면서 그렇게 흐를 때야 비로소 강은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속병을 앓고 있는 섬진강에서는 내년부터 생태 환경 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댐과 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강을 이렇게 막으면 그걸 인간이 쓰는 물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물 공급해 주는 거, 또 뭐 하수에 버리면 물 흘러가는 거, 또 홍수 때 물 빼내는 거,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물 그런 식으로 조절했는데, 사실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이 가진 생태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의 흐름을 뒤바꾸고 조절하고자 했던 댐의 신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물줄기는 이제 생명의 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향이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동맥 강. 살아서 맥동치는 강에 미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강과 그 강이 만드는 건강한 습지를 꿈꿉니다.